보컬 영어입니다. 예, 오늘은 2026년도 EBS 수능특강 영어 파트 2의 마지막 30강 지문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30강은 의학, 건강, 영양, 식품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지문인데요. 자, 오늘도 이번 영상에서도 아래 더보기에 보시면 학습 자료와 그래도 내신 대비를 위한 변형 문제들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네, 클릭하셔서 다운받아 보시면서 참고하시고요. 필기학습 자료는 아무런 필기가 되어 있지 않고 어휘의 뜻도 적혀 있지 않으니까 출력하셔서 영상 보시면서 함께 필기하고 정리하는 그런 자료로 활용하시고, 변형 문제는 혹시 기말고사에라도 이 범위가 들어간다면 꼭 정리하시고 충분히 숙지하셔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엑서사이즈 1번 첫 번째 지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서사이즈 1번 첫 번째 지문입니다. 글의 요지를 묻고 있던 지문이고요. 이 글은 열량 정보 표시의 어떤 그 맹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지문이네요. 자, 자세한 내용 지문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Calorie count and the labels, it seems, have always been shaped by social anxieties about fatness. 자, 우리가 이제 칼로리 카운트라고 하는 건 이제 열량 수치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열량 수치와 그 열량 이제 표시인 열량 라벨. 자, 이런 것들이 지금 it seems가 이렇게 중간에 껴들어갔죠. 이게 원래는 it seems that 하고 나오는 그런 식의 문장인데, 예, 그걸 약간 이렇게 변형해서 쓴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열량 수치와 열량 라벨이 항상 형성되어 온 것 같습니다. 자, 뭐에 의해서? fatness, 우리 지금 밑에 제가 obesity, 비만과 같은 뜻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비만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걱정, 근심에 의해서 이 열량 수치라든가 열량 라벨이 형성되어 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while those labels do reflect the number of calories in a particular food. 자, 그러한 라벨들이 특정 음식에 있는 칼로리의 숫자를, 넘버를 반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정말로. 예, 강조조동사로 쓴 거죠. 반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자, they don't reflect their caloric availability. 자, 그 라벨들이 이 칼로리 가용성이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고는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칼로리 availability라고 하는 칼로리 가용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 지문에서 핵심 그런 개념인데, 그 개념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칼로리 availability가 뭐냐? The number of calorie, 칼로리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칼로리냐면 our bodies can actually metabolize from those foods. 자, 그 음식으로부터 우리의 신체가 실제로 대사시킬 수 있는 그러한 칼로리의 숫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메타볼라이즈, 대사시킨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그걸 소화해서 우리 몸이 흡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인 거죠. 자, 그런 실질적인 칼로리의 수치를 우리가 칼로리 가용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자, University of Cambridge researcher Giles Year라고 하는 캠브리지 대학의 어떤 연구원이 assert that, 자, that Year라고 주장을 한답니다. Understanding caloric availability. 자, 칼로리 가용성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동명사구 주어예요. is central to understanding the science of weight and metabolism. 자, 체중과 이 신진대사의 과학을 이해하는데 핵심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네요. 자, 여기 understanding 밑에다가 understand, 동사 원형을 쓰지 않는다라고 표시해 놓은 거는 사실 여기다가 understand를 써서 이걸 투부정사로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예, 화면이 잠깐 바뀌었더랬습니다. understand를 쓴다고 해도 특별히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예, 뭐 체중과 신진대사의 과학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입니다. 이렇게 써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은데, 그리고 실제로도 어떨 때는 가끔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가끔입니다. 아주 가끔이고 거의 대부분 센트럴이라든가 키, 시크릿 이런 단어들 뒤에 나오는 to는 보통 전치사로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동사 원형보다는 투부정사구보다는 이렇게 이 to를 전치사로 이제 인식을 하시고 동명사를 쓰는 편이 좀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understanding 자, 이 둘 중에 나온다면 understanding이냐 understand냐라고 해서 둘 중에 나온다면 그래도 understanding이 동명사를 쓰는 게 더 좋다라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가보죠. Caloric availability is the amount of calories that can actually be extracted during the process of digestion and metabolism. 자, 칼로리 가용성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다시 이 연구원분이 정의를 합니다. 칼로리의 양이다, 총량인데 어떤 칼로리냐? Can actually be extracted. 실제로 추출되어질 수 있는 칼로리의 양인 거예요. 그죠? 자, during the process of digestion and metabolism. 소화와 신진대사의 과정 동안에 실제로 추출되어질 수 있는 그런 칼로리의 총량이 칼로리 가용성이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제대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칼로리 가용성의 정의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자, 문장이 안 끝났네요. As opposed to, 뭐뭐하는 반대로 라는 표현이죠. 자, 뭐하는 반대로 the number of calories that are locked up in the food. 자, 그 식량, 음식 안에 lock up, 갇혀 있는 거예요. be locked up, 갇혀져 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음식 안에 갇혀져 있는, 즉 음식 안에 실제로 들어있는 칼로리의 그런 그 숫자와는 반대로 그 칼로리에서 실제로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는 칼로리, 음식에 우리 신진대사에 활용되는 칼로리의 양이 칼로리의 가용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that is, 즉 다시 말해서 while a food may have 100 calories in it. 자, 구체적으로 설명을 또 들어주고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음식이 그 음식 안에 100칼로리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100칼로리가 들어있을 수도 있지만, 자, our bodies may be able to digest. 우리의 신체가 소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소화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겨우 only a portion of those. 자, 이 dose는 100칼로리를 받는 거예요. 그 100칼로리 중에 일부분만을 소화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따라서 accordingly. 그러니까는 이 소화시키는 뭐 어떤 그 양은 사람마다 그리고 상황마다 좀 다를 수 있는 거겠죠? 자, 따라서 your argues. 자, 이 연구원이 주장을 합니다. Every calorie count on every nutrition label and restaurant menu. 자, 그 모든 그 영양 라벨과 그 다음에 레스토랑 메뉴에 있는 그 모든 모든 열량 수치가 동사 여기 있죠? is at worst. 좀 나쁘게 보면, 안 좋게 보면 false, 거짓인 거고요. 자, 그리고 at best. 나쁘게만 볼 수는 없고 좋게 본다면 좋게 봐봤자 그래도 misleading한 거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네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까 그 칼로리 가용성을 해놓은, 그죠? 칼로리 가용성을 정의해놓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지금 패러프레이징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자, be absorbed and used. 우리 몸이 흡수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몸이 흡수하고 활용되는 겁니다. 자, 이런 표현 가능하겠고, 또 우리가 이제 섭취한다라는 표현으로 take in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섭취가 되고 utilized, 활용이 되는 그런 칼로리.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break down, 분해시킨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그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break down이라는 표현으로도 쓰고, 그 다음에 converting into usable energy,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그런 열량입니다. 자, 이런 식의 좋은 표현들로도 바꿀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고,
자, 이 글의 어떤 지문의 제목, 그 다음에 주제 같은 것도 한번 보시죠. 자, 제목은 The Misleading Nature of Calorie Levels. 자, 그래서 칼로리 라벨의 어떤 잘못,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Calorie labels do not account for caloric availability. 자, account for라는 표현 주고 있는데 이건 무엇을 설명한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칼로리 라벨이 그 칼로리 가용성을 우리가 설명하지는 않는다. 즉, 그리고 이 칼로리 가용성이라는 게 실제로 우리의 몸이 흡수하는 그런 에너지의 양인데 그런 칼로리의 가용성을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making them often inaccurate, 부정확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misleading한 부분을 그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문은 이제 요지를 물어보고 있는 지문이었는데 여러분들 교재 참고하시면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영양 성분 표시에 열량 수치로는 실제 체내 가용 열량을 올바로 알 수 없다 하는 식으로 우리 교재는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어보고 있는 질문이었는데 자, 이 질문은요. 영화 속 강력한 공감 요소로서 등장인물의 반응에 대해서 다룬 지문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 역시 지문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en viewing a film. 자, 접속사 when을 이제 살려둔 분사 구문입니다. 그죠? 그 영화를 시청할 때, 그죠? 어떤 영화를 시청할 때, in order for us to understand and internalize a situation. 자, in order 투부정사 사이에 지금 이렇게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영화 속에 나타나는 상황이죠. 그 상황을 이해하고 internalize, 내면화시키기 위해서 자, it can be seen that 대절의 내용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알려져 있는 거냐면 it is not necessary for us to identify completely or even at all with the protagonist. 자, 가주어, 진주어 표현이고 그 진주어 앞에 역시 의미상의 주어가 for us 하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투부정사구의 내용이 우리가 투부정사구의 내용을 할 필요가 그렇게 반드시 있는 건 아니다. Not necessary. 우리가 부분부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투부정사구의 내용 보면은 identify 중간에 completely or even at all 중간에 이렇게 부사구가 약간 길게 껴들어갔고요. 자, identify with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뭐뭐와 동일시한다, 뭐뭐와 동일하게 여긴다 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혹은 전혀 주인공과 동일하게 여겨질 그럴 필요는 반드시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이런 내용이 알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어떠한 영화 속의 상황을 이해하고 내면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꼭 주인공과 동일하게 여겨질 필요는 그런 필요는 없다. 동일시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indeed, the viewer only needs to have a sense. 자, 실제로 시청자는 그죠? needs to have a sense. 어떠한 감각만, 어떠한 의식만 갖고 있으면 돼요. 자, 어떤 센스냐? of why the protagonist response is appropriate to their situation. 자, 그 주인공의 반응이 왜, 어째서 그들의 상황에 적절한 거냐? 주인공의 저 반응이 왜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냐라고 하는 그 상황을 인식하고 있으면, 그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저는 이 부분도 그렇지만 앞에 있던 이 첫 문장도 그렇지만 특히 이 두 번째 문장을 좀 더 중요한 부분으로 봤습니다. 자, 그 이유는 좀 더 뒤쪽으로 가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계속해서 지문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f we consider this in respect of, for example, horror films. 만약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러한 것을
공포 영화의 측면에서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We do this most easily. 우리가 가장 쉽게 이것을 한답니다. 자, 언제? When supernatural entities appear. 초자연적인 실체가 등장할 때 가장 쉽게 우리가 이것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리키는 이것이라고 하는 거는 주인공의 반응이 저 상황에서 왜 저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이 앞문장의 내용이죠.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 그래가지고 우리 첫 문장에 나왔듯이 그 상황을 이해하고 internalize, 내면화시키는 것을 공포 영화에서 초자연적인 실체가 등장했을 때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다. 자, we understand why, for instance, a character might run from a haunted house. 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떠한 캐릭터가 왜 haunted house, 유령의 집이에요. 어떠한 캐릭터가 왜 유령의 집에서 run from, 뛰쳐나오게 되는지, 뛰쳐나올 수도 있는지 그걸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특히 especially in circumstances where we share the same culture as the protagonist. 자, 우리가 주인공과 똑같은 문화권을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그러한 상황에서는 we can easily establish, 우리가 쉽게 y 이하의 이유를 쉽게 또 establish, 확립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why the characters we are watching,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저 캐릭터들이 왜 find supernatural or horrible monsters, 초자연적이거나 아주 무서운 그런 괴물들이 unnatural하다, 부자연스럽다라고 find, 알게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쉽게 establish, 확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문화권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죠? 자, 지금 이 y부터 끝까지가 타동사 establish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인데 그 명사절 내에서 지금 이 find라고 하는 오형식 동사 패턴을 쓰고 있어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unnatural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목적격 보호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방금처럼 그렇게 해석이 된 거고요. 자, 계속해서 보시죠. In respect of illness in film, 영화 속에 나타나는 어떤 질병의 측면에서도 얘기합니다. 그 질병의 측면에서도 the same is true,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We do not need to identify entirely with the protagonist. 자, to be able to understand and internalize their response to illness. 자, 이 to 부정사고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구인데, 자, 여기부터 먼저 보시면 그 질병에 대한 어떤 그들의 어떤 주인공들의 프로타고니스트들의 캐릭터들의 반응을 이해하고 내면화시키기 위해서 자, 우리가 반드시 꼭 그렇게 그 주인공과 완전히 identify with, 동일하게 여겨질, 일치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 어떤 그 드라마나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질병을 우리가 꼭 알아봐야, 꼭 우리가 같이 그 아픔을 겪어봐야 내면화시키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Only that illness and disease. 그저 그 병과 질병은 is a universal threat. 보편적인 threat이에요. 보편적인 위협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암이다라고 하면 전 세계인이 누구나 위험한 병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예. 그죠? 그런 어떤 보편적인 위협이지 우리가 꼭 그 병을 같이 겪어본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 캐릭터 리액션이라고 하는 게 우리 지문에서 줬던 실질적인 빈칸이었습니다. 자, 캐릭터 리액션스 therefore, 따라서 캐릭터의 반응들이 종종 자, become the most powerful empathetic element in film. 영화 속에서는 가장 강력한 공감적인 요소가 됩니다라고 이렇게 지금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빈칸 캐릭터 리액션을 찾을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힌트가 되는 부분이 아까 제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 부분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힌트라고도 적어놨는데 자, 그러니까는 주인공의 반응이 저 상황에서 그들의 상황에 대한 주인공의 반응이 왜 저게 적절한 반응이냐라고 우리가 하는 그러한 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핵심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꼭 그 사람과 같은 경험을 해보고 뭐 그러지 않았어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또 이 앞문장에 지금 표시해 놓은 이 가주어, 진주어, 이 구문을 활용한 이 문장 역시 같은 맥락의 내용이죠. 그죠? 프로타고니스트와 완전히 또는 전혀 그렇게 identify with 일치되어야 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런 부분을 우리가 패러프레이징 했을 때 보시면 자, 저 가주어 진주어 표현을 지금 여기 파란색 밑줄을 그어놨는데 그거는 이 프레이징의 파란색을 활용하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without necessarily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우리가 putting ourselves in the protagonist's shoes, 그죠? 우리가 put put a in the put ourselves put ourselves in the others shoes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 프로타고니스트의 입장이 반드시 되어 볼 필요는 없는 거다. 이해하기 위해서 꼭 그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identification with the protagonist 똑같은 표현을 이제 명사화 시켜서 쓴 겁니다. 그죠? 그 주인공과의 어떤 완벽한 동일함이 is not a prerequisite 필수적인 전제 조건을 우리가 이렇게 prerequisite이라는 표현 씁니다. 그죠? 자, 그런 전제 조건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아까 이 우리 빈칸 문제의 힌트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죠? 자, 주인공이 왜 저렇게 반응을 하는 거냐라는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캐릭터의 액션이 이렇게 suitable, 적합하다. 적합한 이유가 뭐냐. 자, 그 다음에 이해할 만하다. understandable하다. 자, 그리고 주인공이 why act the way they do? 왜 그들이 하는 방식으로, 왜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냐? 그들이 어떤 그 특별한 상황에서 컨텍스트에서 맥락적으로 볼 때 왜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냐라는 걸 이해하면 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패러프레이징까지 정리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 글의 제목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Understanding characters without identification in film. 그죠? 영화 속에서 동일함이 없이 영화 속에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없이 캐릭터를 이제 이해하는 거죠. 자, 그래서 viewers do not need to fully identify with protagonist와 그렇게 완전히 일체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다. 동일하게 여겨질 필요가 있는 건 아니다. 자, 영화 속에 나타나는 그들의 주인공들의 반응을 이해하고 emphasize, 공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꼭 반드시 주인공과 동일시되어야 될 필요는 없는 거다라는 식의 표현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2번 지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지문 준비해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지문은요. 해조류의 다양한 용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지문인데 무관한 문장을 물어봤던 지문이거든요. 자, 우리 지금 이 해설 강의에서는 그 무관한 문장은 아예 삭제를 했습니다. 아예 빼버렸고 내신을 대비하는 그런 과정을 내신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아예 일단은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관한 문장은 우리가 여러분들 그 교재 참고해 보시면 4번 문장이었는데 교재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실질적인 지문만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eaweeds are known for their use in diverse application. 자, 해초들이죠. 해초가 이제 다양한 어떤 어플리케이션, 응용, 적용에 있어서 다양한 적용에서 그들의 활용도로 유명하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be known for라고 하면 알려져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알려져 있다라기보다는 famous의 뜻이에요. 유명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 for를 쓰지 않고 보통 as를 쓰죠. 뭐뭐로써 알려져 있다 이렇게요. 그게 그 말이 아닌가요?
예, 약간 좀 다르죠. 유명한 거하고 알려져 있고 그냥 뭐뭐라고 알려져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때는 as를 쓰면 안 되고 반드시 for를 써서 be known for. 자, 이 경우에는 famous하고 같은 뜻으로 뭐뭇으로 유명하다라는 뜻으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초가 다양한 그런 적용의 활용도로 유명하다. 다양한 적용의 활용도로 유명하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첫 문장 자체가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이제 표현이 되겠고, 그리고 그 주제나 요약문도 그냥 이 첫 문장을 그대로 그냥 반영했습니다. 네. 자, 보시면, being the first organism in the marine food chain. 해양의 먹이 사슬에서 첫 번째 어떤 유기체가 되면서 능동분사구문입니다. 여기까지가 부사구죠. 자, 그들이 provide nutrient to animals both in water and land. 수중과 육상에 있는 동물들에게 어떤 영양분을 제공한답니다. 자, 우리가 provide 동사는 패턴이 밑에 잠깐 보시면 provide A with B, provide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자, A와 B가 바뀌면 전치사가 이렇게 지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뭐 그냥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자, provide A with B. 이 A가 사람이고 B가 사물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에게 B를 제공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A와 B가 바뀌면 사람과 사물의 위치가 바뀌면 이렇게 전치사도 바뀌는 거죠. 사실 이런 식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게 provide뿐만 아니고 supply라든가 present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런 동사들을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사형식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삼형식으로밖에 쓰지 않는다. 사형식으로 절대 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한국에선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에서는 provide 같은 동사들 사형식으로도 얼마든지 쓰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몇 해 전에는 모의고사 지문에 그렇게 사형식 형태로 나오기도 했어요. provide가. 예. 자, 근데 지금 아직 우리나라 한국 교육에서는 사형식은 안 되고 삼형식으로만 쓰는 동사들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예. 그리고 이렇게 근데 그 뭐 몇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패턴이 전치사 to나 for를 쓸 때가 있고 with를 쓸 때가 있는데 그게 어떨 때 그런 거냐. 예. 사람과 사물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 때 이렇게 바뀐다라는 그런 패턴은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여기 애니멀이 뭐 사람은 아닙니다만 공급받는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공급받는 주체가 이렇게 뒤로 갔을 때 이제 to나 for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초들이 육상동물과 수중동물 둘 다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어요. 자, they are used. 해초들이 활용이 되는데 지금 전치사가 이렇게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보면 뭐로서 활용이 되냐 하면 a protein source. 단백질 공급원으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flavor supplement. 우리가 이제 맛 보충제라고 할 수 있겠죠. 맛을 내는 그런 어떤 보충제로도 활용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는 맛 보충제라고 하면 우리가 뭐 육수 우려내는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또 다른 전치사가 나왔습니다. for reducing. 자, 이 전치사 for에 걸리는 동명사구가 하나, 둘, 세 개 나오는 겁니다. for reducing blood sugar. 혈당이죠.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도 활용이 되고, 두 번째 또 making medicine for colds, cough. 뭐 감기라든가 기침을 위한 약을 만들기 위해서도 활용이 되고, 자, 세 번째 preventing obesity. 자, 앞에서 fatness라고 썼던 앞쪽 지문에서 그죠? 우리 1번 지문인가요? 거기에서 썼던 fatness 대신에 이번에는 그대로 비만이라는 단어 그대로 줬습니다. 자,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이 또 해초들이 활용이 된답니다. 자, 그리고 또 아직 끝난 게 아니라 as animal feed. 동물의 어떤 사료로서도 먹이로서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as a source of biofuel. 바이오 연료의 공급원으로도 활용이 된답니다. 자, 그리고 for biogas production.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해서도 이제 활용이 되고 gelling, thickening and stabilizing agent. 자, 이 에이전트는 지금 gelling agent, thickening agent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젤링 에이전트라고 하면은 이렇게 뭔가 젤리처럼 만들어 어떤 물질을 젤리처럼 내는데 이제 활용되는 그런 물질인 거죠. 그죠? 그리고 티크닝이라고 하면 이제 티크닝 에이전트 어떤 뭐 농축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테빌라이징 에이전트 안정제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또 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 어, 그 트리트먼트 오브 웨이스트 워터 뭐 오폐수 폐수 처리를 하는데도 활용이 되고요. 자, and many more 이렇게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네요. 활용도가 굉장히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while dusty weeds have a variety of uses. 자, 지금 이렇게 앞에서 봤듯이 해초가 굉장히 다양한 그런 활용도를 가지고도 있지만, they are considered. 그들이 뭐라고 또 여겨지냐 하면 to be environmental friendly. 친환경적이다라고도 여겨진답니다. 친환경적이다. 자, 그리고 또한 그들이 are found to improve the health of the marine ecosystem where they grow. 자, 그들이 이제 성장하는 이 grow가 이제 일형식 완전 자동사로 썼기 때문에 뒷구조가 이제 완전한 거죠. 그죠? 관계부사절 뒷구조가. 자, 그들이 성장하는 이 해양 생태계의 건강을 또 향상시킨다고 확인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이 부분을 확인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전에서 보시면 find 뒤에 이렇게 대절을 목적으로 갖고 나오면 뭔가를 이제 조사해서 그 대절의 내용을 확인한다라는 내용 얘기가 돼요. 발견한다라기보다도.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저 위에 나오는 문장을 능동태로 쓰게 되면 사람들이 people find that 또는 뭐 연구원들이겠죠. 자, 대절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They improve the health of marine ecosystem. 그죠? 그 해양 생태계의 건강을 이제 향상시킨다는 것을 확인한다라는 말이 되겠는데, 자, 이 문장을 우리가 수동태로 고쳤을 때 지금 이런 식으로 된 거거든요. 이 데이가 해초였고요. 그죠? 대절의 주어를 이제 문장 주어로 빼내면서 본동사 find를 이렇게 수동형 동사로 고치고 그리고 이제 이 대절 자체를 이렇게 투부정사구로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부정사구로 고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문장의 본동사 find하고 이제 시제가 같은 상황이면 예, 시제가 같으면 이렇게 단순 부정사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대절의 내용이 하나 앞선 상황이다 또는 완료형 동사를 썼다 그러면은 to have improved 이렇게 완료 부정사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지문에서 보시면 여기다 제가 to improve 자리에 to have improved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to have improved를 쓰게 되면 우리 원래 이제 대절에서 문장이 예전에는 그 해양 생태계의 건강을 향상시켰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식의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제를 일치시키는 본동사와 시제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본동사 지금 found하고 동일한 시제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부정사다, 단순 부정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친환경적이고, 자, they are considered. are considered가 첫 번째 동사고, 그 다음에 they are found 이렇게 두 번째 동사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적이라고 여겨지고 또 자기네들이 자라나고 있는 해양 생태계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overall 전반적으로 they are good both for the economy and the ocean ecosystem. 자, 전반적으로 그들은 경제에도 좋고 그 다음에 해양 생태계에도 좋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as, because의 뜻으로 봤습니다. They provide a safe and healthy ground for marine life. 자, 이번에는 지금 proud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provide가 전치사 for를 썼습니다. 그죠? 여기다가는 이제 with를 쓰면 안 돼요. 그죠? 여기다가도 with를 쓰면 안 됩니다. 저는 저 위에서는 이제 to를 썼었는데, 그죠? to를 썼었는데 요번에는 for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to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with만 안 쓰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안전하고 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기서 그라운드는 서식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안전하고 건강한 서식지를 해양 생물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서식지를 이제 제공하기 때문에 경제에도 좋고 그다음에 오션 에코시스템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their presence also acts as an obstacle to the sea bottom trawlers. 자, 그들의 존재가, 해초의 존재가 또한 어떤 역할도 한다. act as 뭐뭐의 역할을 한다라는 건데 어떤 역할도 하는 거냐면 그 바다 저인망 어선의 장애물의 역할도 한답니다. 우리가 저인망 어선이라고 하는 게 그물을 밑으로 바닥으로 축 내려가지고 늘어뜨려가지고 이렇게 그 바닥을 그물로 쭉 끌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물고기들을 이제 포획하는 건데, 자, 그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많은 다량의 물고기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해양 생태계에 많은 위협적인 부분도 되고, 우리가 해저, 여기 나오는 씨플라워 부분에 많은 이제 해가 될 수도 있죠. 그죠? 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그물이 잘못되거나 뭐 이렇게 기계가 고장이 나게 되면 그냥 그 바닥에 방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물들이. 그러면 이제 환경에 당연히 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죠. 자, 그래서 그 저인망 어선에게는 장애물로서도 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초가. 걸리적거리게 되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오냐? Protecting the seafloor. 그죠? 이 바다의 어떤 그 해저, 그죠? 해저 부분을 이제 보호하는 결과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the fragile environment of the region. 그 지역의 해저 부분에 좀 연약한 그런 환경도 보호하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식으로 글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문에서 봤던 이제 가장 주제이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여기 표시된 이 부분은 다양한 적용에서 그들의 활용도로 유명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저 부분을 이제 패러프레이징을 해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되네요. A wide range of purpose across different fields. 그죠?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a wide range of, 이것도 굉장히 다양한 폭넓은 그런 목적을 수행한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단어 versatile이라고 하는 요 단어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용도의 이런 말이 듭니다. 다용도의 property, 속성을 가지고 있다. 다용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활용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multiple roles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다양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broad spectrum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폭넓은 그런 스펙트럼에서 그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에 패러프레이징까지 살펴봤고요. 자, 제목 한번 보실까요? The multifunctional and eco-friendly benefits of seaweeds. 그죠? 자, 해초들의 다기능적이고 다용도적이고 이제 친환경적인 그런 이점들에 대해서 쓴 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3번까지 해서 파트 2의 마지막 강의 30강의 3번까지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 영상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와 자료가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